매년 10월이면 부산에 별들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말한 별은 스크린 속의 스타, 별처럼 빛나는 영화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산을 찾는 이유, 바로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영화배우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레드카펫에 서 있는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영화 팬들에게 영화제는 거장들의 신작과 또 신인 감독들의 실험정신 넘치는 작품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다양한 영화를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과 관객, 배우가 한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야말로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인들의 축제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왜 하필 부산에서 열리게 된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모으는 부산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7번의 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비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영화제를 만든 자칭타칭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산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젊은 영화인들, 경성대학교 영화과 교수였던 이용관 교수, 부산문화예술대학교 교수였던 김지석 교수, 영화 평론을 하고 있던 전양준 씨, 세 사람이 뱃사로 영화제 가서 보고 이게 부산에도 우리도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영화제를 만들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만들자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선장격인 집행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열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었습니다. 젊은 영화인들의 열정과 김동호 전 이사장의 뚝심이 합쳐져 영화제를 만들기로 했지만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무슨 영화제냐. 당시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까지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한 걸까요? 우선 바다가 있어서 환경이 좋았고 대부분의 또 영화제들이 바다를 낀 데서 많이 개최가 되죠. 칸 영화제도 그렇고 산 세바스찬도 그렇고 이런 영화제들이 대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영화라는 거는 낭만적이었고, 그래서 부산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으로서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을 구하는 거죠. 그 부산시에서 3억 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체 예산 들어간 건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협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맡을 수밖에 없죠. 김동호 전 이사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발휘된 부분인데요. 먼저 김우중 대우 회장의 부인 정희자 대우 개발 회장을 찾아가 3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때 당시 부산에서 은하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배우 고은하 씨의 남편 박정환 회장에게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부산의 기업인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후 서울에서 배우들을 불러 모아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당시에는 피프였어요. 부산의 영업 표기가 P로 시작했었거든요. 아무튼 9월 13일 피프가 개최됐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민들은 영화제를 잘 즐겼을까요? 남포동 5개 개봉관과 당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야외 상영장은 학생, 직장인이나 할 것 없이 영화인들로 연일 초만원을 이뤘습니다. 31개국 169편이 상영된 1회 피프는 해외 영화제 수상작은 물론 단편 영화들까지 매진됐죠. 영화제를 준비할 때만 해도 관람객 10만 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1회 관람객 수는 18만 471명,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단체 관람이 아닌 순수 자발적 관객들이란 점도 주목할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초창기 피프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영화제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남포동에서 영화를 보고 유람선을 타고 수영만 야외 상영장을 찾게 하는 방식은 바다를 낀 부산에서만 가능한 낭만이었습니다. 부산영화제를 시작하면서 영화제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까? 남포동의 아시아권 영화들을
보러 관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처음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용만 요트 경기장에 로카르노 영화제 같은 대형 스크린을 빌려다가 거기서 야외 상영을 하면 관객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닌가. 그 관객을 남포동으로 이끄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래서 6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을 배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이제 가설해서 야외 상영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야외 상영 관객들보다는 이쪽 남포동에 몰리는 관객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나 요트 경기장에 설치된 야외 상영장 또한 부산의 명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센텀시티 안에 영화의 전당을 세우면서 비슷한 규모의 야외 상영장을 동시에 마련을 했죠.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성장하던 비프, 그러나 고비를 맞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대립하게 된 것인데요.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상영 취소를 요청했으나 비프는 예정대로 상영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비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부산시가 해촉하면서 많은 영화인 단체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문화융성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병수 시장이 못 틀게 하는데 와서 좀 만나달라 해서 서병수 시장한테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전화로 부탁했더니 뭐 강경해요. 부산영화제로 보면 이 영화는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선정했던 영화를 못 튼다는 거는 영화제로 보면 치명적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김동호 전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장으로 정부 측에 있었지만 영화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다이빙벨 같은 영화도 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문화융성위원장 직도 내려놓게 됩니다. 2016년 1월 달에 서병수 시장이 자기가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그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후에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와 또 영화제 측에서는 누가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 같고 합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 끌다가 당시 이제 강수현 위원장이 단독 집행위원장이 됐었는데 강수현 집행위원장과 부산시장하고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제 제가 5월달에 부임을 하게 됐죠.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김동호 전 이사장은 기생충이 칸을 점령하기까지 부산국제영화제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1997년 제50회 칸 영화제가 열리기까지 칸에 소개된 한국 영화는 5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고 칸에 선정위원이 오가면서 98년 칸에만 한국 영화 4편이 칸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임원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죠. 처음으로.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두 번째 큰 상인 심사위원 대상 받고 그다음에 뭐 2007년에 전도연 여우주연상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한국 영화 칸에 진출하고 수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19년에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그렇게 보면 그런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바탕에는 부산영화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작품을 널리 알리고 또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전 세계 영화제에 참석하는 김동호 전 이사장. 만 85세,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인 영화인입니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다고 하는데요. 그는 영화제는 저마다의 영화제만의 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프의 색은 뭘까요? 비프가 배워야 할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칸 영화제일까요? 이태리 가면 우디네 영화제라고 있어요. 극동아시아 지역의 영화들을 주로 선정해서 상영되는 좀 작은 영화제예요. 극장도 하나 또는 2개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화제의 특색은 아주 가족처럼 운영을 하는 영화제예요. 그래서 온 게스트들을 전부 점심, 저녁 다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주 친가족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제예요.
이 부산영화제는 물론 규모는 엄청나게 지금 커졌지만 해외에서 온 그 게스트들이나 또는 서울에서 내려가는 뭐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가족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그런 친화적인 영화제로 가져가야지 국내외 영화인들로부터 거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영화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을 정부 지원을 받든 부산시의 지원을 대폭 받고 있지만 시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제가 그냥 영화만을 갖고 좋은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진흥을 위해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영화제가 걸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초창기부터 제가 떠날 때까지 꾸준히 지향해온 아시아 신인감독 발굴하고 또 아시아의 감독들을 지원해주고 제작을 그래서 아시아인을 위한 그런 영화제로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3회 부산 국제영화제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비프는 관객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신설된 프로그램인 동네방네 비프는 남포동과 해운대를 중심으로 개최한 영화제를 부산 전역으로 펼쳤는데요. 총 17곳의 스크린을 설치해 도시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역대 영화제 프로그래머 추천작 상영, 게스트와의 만남을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인 김동호는 비프를 떠났지만 그가 말한 그리고 그가 추구한 부산국제영화제만의 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코로나라는 긴 장막이 거치고 전 세계적인 영화제로 본격적인 부활을 알릴 해입니다. 영화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영화인 김동호. 그에게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인생의 하나의 후반부를 함께한 하나의 반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영화제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곳을 다 방문할 수가 있었고 많은 친구들을 또 사귈 수가 있었고 그만큼 화려하게 행복하게 보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인생의 후반의 삶의 대부분이다. 반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